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영남과 호남을 가로지르며 민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전남 순천을 찾아 호남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약속하고 또 통영에서는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는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야구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고 시구에 나선 윤 대통령. 안정적인 자세로 시구를 하자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나왔는데요. 서울대 재학 중에는 법대 야구부에서 활동했다고 하죠. 대통령실은 또 다른 시구나 시타, 또 시축 등 제안이 있는데 잘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30분 동안 시민들과 인사하고 또 서문시장에 오면 초심을 되새기게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리고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뵈니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문시장을 6차례 찾으며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지난해 8월 당시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제가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념 받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때에도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자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번 대구행도 한일 정상회담과 또 근무시간 개선안 등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지지층 다지기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당선 후에 대구 서문시장을 4차례나 방문한 걸 두고 멘토로 불리기도 한 심평 변호사가 작심 비판했습니다. 과도하게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면서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달콤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스타 정치인을 수도권에 내세워도 큰 효험을 보지 못할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검사 출신 수십 명을 총선에 공천한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면서 윤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인 잘못된 인사에 기름을 들이붓는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제주에서 열리는 4.3 추념식에 참석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지난해 추념식에는 보수정당의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발언을 들어볼까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곳 제주 4.3 평화공원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추념식에 불참하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선거 때는 제주의 아픔을 닦아드린다더니 추념식 참석조차 외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구장 갈 시간은 있고 4.3 추념식 참석할 시간은 없느냐는 겁니다. 또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로 일어났다고 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발언 등을 다시 한번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대구는 괜찮고 내일 제주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보 시절 제주의 아픔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제주 도민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적 평가가 끝난 제주 4.3을 공산주의 세력의 반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실 화해위 위원장을 맡고 김일성의 지시라고 주장한 사람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제주의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입니다.
대통령실은 같은 행사에 매년 참석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했다면서 올해는 총리가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4.3 추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추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표가 3개월 만에 만날지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대표가 최근 당내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의 만남만으로도 지지층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참배할 예정이어서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하네요. 자, 이재명 대표는 이어서 이번 주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을 예정인데요. 자,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호남 방문이 잦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4.5 재보선을 앞둔 마지막 휴일에도 김기현 대표 전북 전주를 찾아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우리 전주에 왜 선거 새로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신분 열심히 하라고 시켜놓은 신분원권 국회의원이 온갖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재판받으러 다니고 감옥 들락거리고 하면서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며 재선거를 치르게 된 점을 부각한 건데요. 김기현 대표의 잇따른 호남 방문은 재보선 지원도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에서 호남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서진 정책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자,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기선 잡기에 나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드 배치를 하면 전자파에 사람 튀겨 죽는다고 거짓말했던 모습이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이 걸려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선동했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있었다고 마구잡이로 퍼뜨리고 민주당은 괴담 운운하며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한일 정상회담 등 정부의 대일 외교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나서서 현장을 방문하고 사안을 파악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괴담이 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내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걸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날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만큼 여야 대치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